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번 시간에 뭘 할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매터리얼 재질 적용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재질 적용하는 것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부분적으로, 재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의자 뭐 하나 정도? 테이블 하나 정도만 일단 매터리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까지 제가 재질 적용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재질 적용을 한번 해볼 재질은 여기에 있는 의자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이 의자로 제가 일단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 테이블만 하나 뜯어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지금 애드온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수정하기 위해서 탭 키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와서 한번 재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재질 적용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매터리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다시 탭키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자, 일단 제가 여기에다가 UV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요. 이 얘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른 객체는 숨겨놓고, 그리고 얘는 부드럽게 보일 수 있게 쉐이드 스무스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쉐이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재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워크스페이스를 일단 쉐이딩 모드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구가 하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지금 재질 적용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쉐이드 에디터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얘가 쉐이드 에디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파일 뷰어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제가 UV 에디터로 변경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자,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는 UV 에디터로 변경을 해 놓은 상태고, 다른 것들은 다 똑같으실 거예요. 자, 물체를 선택한 이후에 여기에 있는 매터리얼 프로퍼티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자,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New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New를 넣으면은, 자, 재질이 하나 생성이 돼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프린스플드 BSDF라는 쉐이더로 연결이 되게 돼 있고요. 이 쉐이더는 PBR 쉐이더예요. 자, 그러면 프린스플드 BSDF가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자, 블렌더 매뉴얼에서 프린스플드 BSDF 페이지를 열었고요. 이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볼게요. 자, 여기 뭐 쭉 읽어보면은 이제 PBR 쉐이더라고 하는 뭐 디즈니 원칙 모델 기반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각각의 입력값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체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PBR 쉐이더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PBR이 무엇인가? PBR은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 해서 물리 기반 렌더링이에요. 요즘 대부분의 3D 툴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PBR 프로세스를 따라서 작업 진행을 하게 되면은 편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고, 일단은 재질 적용을 하면서 하나씩 필요한 재질들에 대해서 한 번씩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있는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전혀 다루지 않고 넘어갈 거고요. 뭐 클리어 코트도 매뉴얼상 잘 나와 있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스페큘러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할 거고요. 스페큘러 틴트는 또 안 할 거예요. 한번 재질 적용을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질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는 거는 별도로 따로 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 녹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을 다루면서 넘어갔더니 너무나 내용이 길어지고 많아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꼭 이거 하면은 뭐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제가.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져 있던 스피어는 지웠고, 여기에 있는 의자만 하나 재질 적용하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탭 눌러서 편집 모드. 그러니까 인스턴스 컬렉션 편집 모드로 들어왔어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전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룹 설정하는 거. 그리고 원래는 얘가 들어와 있을 때 뭐 다르게 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건드려 놓은 상태고, 뭐 건드려져 있든 아니든 관계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머리 받침, 그리고 여기 있는 팔걸이가 동일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만 뜯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제가 작업하는 작업 방식은 물체를 바라봤을 때 이 물체가 금속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금속이 아니더라도 금속 성분 때문에 금속 매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재질은 여기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표면 재질이에요. 금속에 페인트 칠을 했으면 더 이상 금속이 아닌 것이고, 만약에 플라스틱에 도금을 했으면 그건 금속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이 헤드레스트 부분과 여기 있는 팔걸이 부분은 폭신폭신한 스펀지 재질의 약간 가죽의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와 비슷한 재질 적용을 할 거라서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사진을 찍으면 되기는 하는데 귀찮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매핑 조정, 재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우선적으로 메탈릭, 금속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메탈릭이 1이면 금속이고 0이면 비금속이에요. 중간 금속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연출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할 때 약간씩 뭐 변경을 해서 쓰실 수는 있으나 일단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금속인데 녹이 슬었다 하면 해당 부분은 비금속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얘는 비금속이니까 메탈릭 0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하는 건 가장 눈으로 봤을 때 보기 쉬운 베이스 컬러예요. 베이스 컬러를 볼 건데, 자, 지금 베이스 컬러를 중간 톤보다 조금 더 어두운 그런 이제 웜그레이 계열로 일단 매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건 밑에 있는 러프니스 항목이에요. 이 러프니스 항목은 표면 거칠기인데 이 표면 거칠기는 미세 표면 거칠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표면 거칠기의 거친 정도가 내 눈에 보인다 하면은 해당 부분은 아래에 있는 노멀 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표면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은 미세 입자로 인한 거칠기다. 그러면 그럴 때 러프니스 항목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러프니스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반사가 되고 러프니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번져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 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스페큘러 항목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 스페큘러는 반사율이에요, 반사율. 이 프린스플드 BSDF는 기본적으로 프레넬 반사를 가지고 가고요. 이 스페큘러는 IOR을 베이스로 해서 반사율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봤더니 뭐 디즈니 스페큘러에 대한 반사값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아까 봤던 블렌더 매뉴얼 페이지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반사광 해서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스페큘러는 IOR-1 나누기 플러스 1, 뭐 분의 조직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자, 그리고 물의 IOR은 1.33이라 그렇게 하면 반사광이라고 나오는데 반사율이라고 그냥 보세요. 반사율은 0.25다. 그래서 이 공식이 제가 알기로는 프렌을 0도, 그러니까 물체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반사율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유리는 IUR 값이 1.5고 해당 부분을 반사율로 보면 0.5다. 다이아몬드는 2.417, 반사광 2.15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여기에 반사율이 2.15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유전체의 정반사의 양이라고 나와 있고 일반적인 0에서 8%의 범위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0에서 8%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반사가 0일 때 0%고 1일 때 8%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블렌더 매뉴얼에서 봤을 때 다이아몬드의 IOR 값은 2.417이고 반사율은 2.15였어요. 그럼 2.15 못 가잖아요. 그럼 내가 물리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인가? 해당 부분 클릭하면은 수치 기입이 가능하십니다. 2.15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치가 1을 넘어가면은 2 이상도 쭉 끌고 갈 수 있게끔 슬라이더가 확장이 되고요. 다시 내려가게 되면 슬라이드가 축소가 돼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일단 기본 값은 0.5였죠. PBR 재질을 만들 때 우리가 매번 IOR 값에 따라서 반사율을 지정할 수는 없어서
그냥 평균값 정도를 사용하고 써요. 그래서 Vray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6이 기본값이었고, 코로나 렌더를 제가 뭐 써보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렌더의 경우에도 1.5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페큘러를 나는 매번 조금 재질들마다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고 싶은데, IUR 값을 내가 인덱스에서 찾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뭐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IUR 값을 매번 계산을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해당 부분이 귀찮을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해결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블렌더 매뉴얼에 나와 있던 스페큘러를 뽑아내는 공식은 IUR 플러스 1분의 IUR 마이너스 1의 제곱을 0.08로 나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수식을 만들면 돼요. 블렌더에서는 매스 노드를 사용해서 계산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매스 노드가 어디 들어있는지를 제가 잘 기억은 못해서 여기에 있네요. 컨버터의 매스. 저는 대부분 다 일단은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갈 거예요.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검색만 해서 쓰던 것들만 쓰게 되면은 잊게 되기 때문에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자, 일단 우리가 IUR 값을 입력 값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입력 값에 대한 건 input에 value 이렇게 해서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value는 첫 번째 값으로 들어가고 뒤에 있는 값은 1이었죠. 이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상태가 add 기능이 add인 상태, 더하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 IUR 얘를 IUR로 보는 거예요. IUR 위에 거죠. IUR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위에는 IUR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Shift D 복사해 가고요. 밸류를 첫 번째 넣고 그대로인 상태에서 얘를 빼기 서브트랙트로 바꿔주면 얘는 1.5 빼기 1 IUR 빼기 1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누기를 해줘야겠죠. 지금 분수 상태니까 나누기는 또 복사해서 디바이드 자 IUR 마이너스 1 나누기 IUR 플러스 1이 이 분수랑 같은 형태죠. 그래서 똑같아요. IUR 마이너스 1 앞의 수 뒤의 수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은 앞의 수 나누기 뒤의 수가 된 거고요. 자, 얘를 이제 제곱을 할 건데 제곱은 나온 계산값에다가 계산값을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그래서 쉽게 멀티플라이를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곱에 대한 부분 파워를 사용해도 되세요. 파워에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밑에가 승수에서 2를 넣으면 2제곱이 되는 거고요. 제곱이 되는 거고 3이면 3제곱, 4면 4제곱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그냥 곱하기 나누기 여기에 있는 부분들만 활용을 해서 노드를 한번 짜 볼 거기 때문에 멀티플라이에 이렇게 위아래 두 개를 넣으면은 나온 계산 결과값 곱하기 나온 계산 결과값 이렇게 돼서 제곱이 되는 거죠. 얘를 나누기 할 거니까 디바이드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계산값을 뭘로 나누어라? 0.08로 나눠라. 0.08은 고정값이니까 그냥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값을 스페큘러에 연결해 주게 되면 이제 IOL 값을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스페큘러를 뽑아낼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매번 가지고 다니기 조금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룹으로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룹 내에 집어넣을 노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A 그룹에 메이크 그룹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 G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그룹 내부로 한번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룹을 빠져나갈 때는 탭을 누르시면 돼요.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그룹이고요. 다시 들어갈 때는 탭을 한번 더 누르시면 되세요. 블렌더에서 기본적으로 탭 키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고 나오는 단축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밸류 값은 지금 1.5로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밸류로 그냥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룹을 빠져나왔을 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를 삭제를 하고 그룹 인풋에서 하나를 뽑아서 IOR 값 대용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빼기와 더하기에 있는 값은 IOR 값을 동일하게 한 가지 값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하나의 아웃풋에서 뽑아내서 인풋으로 같이 연결해 주면 되고요. 얘는 밸류가 아니고 IOR 값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디폴트는 1.5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min 값 설정해 주고 뭐 의미 없어요. 그냥 두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 인풋은 이렇게 만들고 그룹에 대한 아웃풋은 이름만 바꿀 거예요. 스페큘러 이렇게. 그 다음 다 만들어졌으니까 자 탭을 눌러서 다시 나가고요. 지금 마이월이 0.5로 바뀌었죠. 처음으로 만든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노드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이제 IOR 값을 바꾸게 되면은 스페큘러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IOR 값으로 내가 반사율을 지정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시고, 자, 만약에 다른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이 해당 재질에 똑같이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new 된 상태에서 자, 이 스페큘러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Shift A 그룹에 가면은 요 씬에서 만들어 놨던 내 노드 그룹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IOR 1.5라고 자동으로 들어오죠. 기본값이.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스페큘러에 연결해서 쓰시면 되신다. 자, 돌아가서 자, 일단 저는 요거 안 쓸 거니까 지워 놓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재질을 보면은 기본적인 재질 설정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의자를 보면은 약간의 가죽 패턴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죽 패턴을 넣었고요. 이 패턴을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려면 여기에서 열면 돼요. 자, 이런 가죽 패턴. 가죽 패턴에 흑백으로 이루어진 맵을 사용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걸 처음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노말 맵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노말 맵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렌더링이 이상하게 나오죠. 이렇게 막 찢어지게. 왜냐면 얘는 노멀 맵이 아니니까. 자, 노멀 맵과 범프 맵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노멀 맵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은 흑백 맵이 그냥 범프 맵이기 때문에 이 범프 맵을 노멀에다 연결을 시킬 거고요. 이 텍스처는 하이트에 연결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되긴 됐는데 뭔가 너무 표면이 거칠죠. 왜냐면 스트렝스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스트렝스 값을 이렇게 적당히 조정해 주면 됩니다. 자, 아무리 물리 기반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관찰자의 주관이 포함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상물을 관찰을 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길러줘야 내가 좀 더 좋은 품질의 이런 재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이제 UV 좌표가 너무 안 맞아서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해당 객체에 대해서 UV를 펴는 것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심이에요. 이 심은 뭐냐면,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객체를 앞뒤로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UV 맵 좌표를 만들 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나눌 거를 미리 에디트 모드에서 이렇게 보면 헷갈리실 수 있을까요? 그냥 3D 뷰고 에디트 모드 들어온 거예요. 탭 눌러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루프로 이렇게 쭉 잡아서 쭉 잡은 상태에서 지금 다 안 잡았지만 다 잡은 상태에서 엣지 메뉴 컨트롤 E 들어와서 메이크 심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나누어질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는 UV
그리고 unlet 그냥 해주시면 되세요. 이 UV에 대한 단축키는 U, 그래서 unlet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맵을 찢어 주고요. 밑에 여기 메뉴 확장하시게 되면은 자 막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두 개의 UV를 떨어뜨려 줘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 가죽 패턴이 너무 크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텍스처의 스케일을 변경을 해도 되고요. 뒤에다가 매핑이랑 뭐 이런 노드를 연결을 해서, 아니면은 얘는 지금 단일 객체고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스케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줘도 되세요. 뭐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그거는 편하신 대로 일단 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유의사항. 우리가 텍스처를 사용을 할 때 베이스에 들어가는 텍스처를 제외한 나머지 텍스처들은 이미지 텍스처를 가지고 올 때 반드시 컬러 스페이스를 넌 컬러로 바꿔줘라 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베이스 컬러 클릭해서 보면은 컬러 피커가 보시면 뭐 포토샵이나 이런 애들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감마 보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을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컬러 스페이스를 넌 컬러로 바꿔줘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좀 뛰어넘으면서 갈게요. 다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머리 받침과 일단 팔걸이에 대한 부분은 다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등받이 부분. 자, 등받이 부분은 메쉬예요, 메쉬. 등받이 부분은 메쉬고, 아, 이거 수정 안 했었네요, 제가. 하다 말았네요. 자, 등받이 부분은 메쉬 부분인데 지금 뚫려 있는 게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베이스 컬러는 제 의자가 약간 요런 색이에요. 일단 컬러만 대충 맞추고요. 자, 그 다음, 자, 범프 맵에 지금 보면 얘가 노말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노말로.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여기 지금 이미지 텍스처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말 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찢어진다. 얘가 넌 컬러든 뭐든 관계없다. 그래서 얘가 노말 맵이 아니고 BUMP 범프 맵, 범프 맵으로 해서 얘는 하이트, 노말이 노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보면 스트렝스 값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이잖아요.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러프니스가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스페큘러가 지금 1로 올라갔죠.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요. 자, 이 정도. 이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재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뭐, 윈도우 파일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지고 들어와도 되고요. 혹은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이미지 텍스처를 써도 되고요. 이미지 텍스처의 위치는 텍스처의 이미지 텍스처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픈해서 파일을 가지고 들어와도 되고요. 일단 저는 얘를 복사를 해서 가지고 들어올게요. 복사를 해서 가지고 들어올 때 주의할 점은 여기 지금 인스턴스 상태잖아요. 여기를 바꾸면 얘도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끊어주고 열어서 가지고 와야 된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생긴 텍스처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지금 하얀색은 불투명, 검은색은 투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컬러 스페이스 sRGB가 아니고 넌 컬러로 바꿔주고요. 여기 있는 컬러를 여기는 알파 맵에 연결을 하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자, 뚫린 게 안 보이죠? 자, 이게 왜 안 보이느냐?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쉐이더 모드를 디스플레이 매터리얼 프리뷰 모드 이 부분에서는 EV 엔진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옆에 있는 렌더 프리뷰 여기를 눌러줘야 내가 쓰는 렌더링 엔진으로 프리뷰를 보여주고요. 자, 지금 렌더링 엔진을 안 바꿨네요. 또 껐다 켰다 했더니 자, 이렇게 더 사이클스 엔진으로 프리뷰를 보여준다. 프리뷰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뚫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뚫린 게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일단 텍스처를 좀 더 잘 보이는 걸로 가지고 올까요? 자, 지금 텍스처를 밑에 거랑 지금 같은 걸 썼는데, 같은 걸 쓰니까 더 안 보이네요. 너무 많이 뚫리는 거죠. 왜? 원래 텍스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회색은 이제 반투명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얘를 아까 걸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요 사이사이 구멍이 뚫린 것들이 투가 돼서 뒤에 배경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객체에 대한 투명도를 나타내는 맵은 여기는 알파도 있고, 그 다음 여기는 트랜스미션도 있어요. 무슨 차이냐? 알파는 그냥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뚫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 검은색 부분이 완전하게 투명하게 나오는 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씬에서.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트랜스미션은 굴절을 포함하는 투명한 객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있는 알파는 다른 세팅들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 반면 트랜스미션은 베이스 컬러에도 영향을 받고 뭐 스페큘러 컬러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돼요. 요거 뒤에 유리 재질 설정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자, 다음으로는 플라스틱 재질 한번 설정해 볼게요. 플라스틱 재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그래서 얘만 뜯어서 볼게요. 자, 다 플라스틱 재질인데 여기에 있는 바퀴는 같은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플라스틱이에요. 왜? 색깔을 검은색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얘네들부터 수정을 해 볼게요. 일단 어디까지 다 같은 매핑으로 엮여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베이스 컬러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전체 다 같은 색으로 되어 있죠. 다시 되돌아가고요. 자, 일단 색상 자체가 제가 앉아 있는 의자는 화이트는 아니고 굉장히 밝은 회색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 베이스 컬러를 잡아 놓고, 자, 스페큘러는 기본값 0.5라고 했죠. 1이면 너무 스페큘러가 너무 세요. 반사율이. 자, 러프니스는 내가 대상부를 관찰을 해보고 비슷한 정도의 스페큘러가 나오는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에 노말이 이상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제외를 시켜야죠, 먼저. 그래서 러프니스 값을 조정을 이렇게 해서 표면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 정도의 표면 거칠기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다른 건 크게 건들 거 없죠. 자, 그런데 이 의자가 플라스틱이 그냥 아주 깨끗한 표면은 아니에요. 약간의 표면이 거칠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노말 맵에다가 집어 넣을 건데 일단 뭘 집어 넣을지 모르니까 노말인지 범프인지 모르니까 일단 두고요.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을 좀 활용을 해 볼게요. 자, 노이즈 노드를 사용할 건데, 이 화이트 노이즈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왜냐면은, 사이즈 조정하기가 조금 귀찮아서, 그래서, 그냥 노이즈 텍스처를 활용을 할게요.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 같은 경우는 벡터가 있었는데, 여기에 밑에 있는, 아이코, 여기 밑에 있는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벡터를 연결하고, 벡터에 또 뭐, UV를 연결하든 뭘 연결하든 연결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서, 최대한 간단하게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노이즈 텍스처를 활용을 했고요. 자,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냥 우선적으로 여기 베이스 컬러에다가 임의로 연결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팩터 값을 보면은 이렇게 흑백으로 노이즈가 나오게 되고 스케일을 늘리게 되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점점 더 작게 들어가게 되죠. 저는 값을 한 250 정도 더 줘야겠네요. 350, 뭐, 요 정도. 이 정도 값을 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컬러를 보면은 노이즈가 이렇게 컬러풀하게 들어가게 돼요. 저는 일단 팩터 값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팩터 값은 근데 흑백이었죠. 흑백이면 뭐다? 범프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니까 얘를 팩터를 노말에 연결을 하는데 그냥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범프맵으로 연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범프가 이렇게 없어졌을 때는 홈키 누르면 돼요. 자, 팩터 값이 노말이 아닌 하이트로 들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이 만들어졌는데 역시나 강하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강하기를 많이 낮춰서 이렇게 살짝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의자는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 다음 요 바퀴는 좀 다르죠. 뭐가? 색상이 다르죠. 그래서 얘를 그냥 인스턴스 상태를 끊고요. 여기 있는 숫자 있죠. 숫자 눌러서 인스턴스 상태를 끄는 다음에 컬러만 조정을 해줄 거예요. 자, 우리가 색상 범위를 지정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밝기가 5%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가 좀 버벅거려요. 이렇게 버벅거릴 때 뭘 하면 된다? 자, 여기에 있는 디바이스, 컴퓨터, GPU 컴퓨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 세팅을 안 해놔서 다시 이거 껐다가 다시 켜서 다시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살짝 나와 있는 이 실린더.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우측에는 메터리얼 프로퍼티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메터리얼이 두 개죠. 그래서 하나는 WH002 얘랑 같은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서스 메탈로 되어 있는데 얘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얘만 따로 재질 설정하면 되죠. 얘는 같이 다른 애들이랑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스 메탈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뭔지 모르겠는 이 노드들 다 필요가 없어요. 왜? 얘는 그냥 금속이니까 메탈릭 끝까지 가고 스페큘러는 기본값. 자, 근데 금속의 스페큘러 값은 뭐 좀 다른 얘기기는 해서 0.5. 자, 그 다음 러프니스를 많이 낮춰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금속의 형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의자에 대한 매터리얼, 재질 적용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게 모델링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정리를 하나도 안 해놔서 사실. 이게 뭐야? 그죠? 이런 부분들 정리하고 가세요. 저는 일단 넘어갈게요, 다. 자, 그 다음 노멀 맵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키보드 매핑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죠. 보면은 요렇게 그냥 만든 거예요. 요렇게 만들고 그냥 매핑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텍스처가 들어와 있고요. 텍스처가 지금 경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경로 지정을 좀 할게요. 자, 지금 경로 지정을 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식의 텍스처예요. 그래서 노멀 맵을 집어 넣었더니 시작부터 그냥 뭔가 다르죠? 그냥 평면 형태의 재질을 갖다 놨지만은 이렇게 이제 노멀 맵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 키보드가 보여봐야 얼마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해서 책상을 100개를 갖다 놨다. 그럼 답이 안 나오죠.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어색한 게 딱 보여요. 키가 돌출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원래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측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노멀 설정을 좀 다시 해주면 좋은데 일단 뭐 귀찮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에 컬러 스페이스가 sRGB죠. 그래서 얘를 넌 컬러로 바꿔줘야 돼요. 뭐 더 이상해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일단 조명을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애드 라이트 포인트 한 요 정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위치. 자, 여기에서 조명이 나올 때 렌더링 모드 들어가서 보면은 자, 여기는 씬 월드 끄고요. 이렇게 그림자가 지게 돼요. 자, 얘가 그림자가 너무 퍼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광원의 크기가 작아지면 그림자는 더 날카로워져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만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여기 그림자 지는 이 부분.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얘를 만약에 넌 컬러를 하지 않았다. 그냥 sRGB를 뒀다. 이거 까매지죠. 얘가 바라보는 면의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맵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무조건 넌 컬러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키보드 마저 재질 적용해야죠. 자, 키보드 여기는 키보드도 재질 적용할 때 여기는 스트렝스 값을 이용을 해서 이 높이 값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미리 보기 할게요. 기본 값이 1이었고요. 자, 지금 키보드는 조금은 더 도출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여기 측면에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렌더링 돌릴 때는 이런 식으로 키보드가 보이게끔 만들어 뒀고요. 컴퓨터도 해야 되고 책상도 해야 되고 뭐 책상 다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뭐 각자 하세요. 기본 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유리 재질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뒤에 원숭이 놓고 앞에 요거 그냥 놓고 얘네를 유리로 일단 매핑을 해보고요. 얘는 지금 30cm에 30cm고 깊이는 10mm, 얘는 30mm예요. 그래서 여기도 쉐이딩 모드 한번 이동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뭐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 new 기본 재질을 설정을 하는데 빨간색으로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유리는 두 개를 동일한 재질로 설정을 할 건데 일단 하나 먼저 잡고 new 그 다음 트랜스미션에 값을 1로 줘서 투명한 객체로 만들고요. 그 다음 베이스 컬러는 일단 흰색으로 해놓을게요. 자, 근데 보면은 지금 유리가 잘 안 보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 EV 모드니까. 그래서 사이클스 모드로 봐야 돼요. 이렇게. 자, 지금 보면 굉장히 뿌옇게 보이죠? 이유는 여기에 있는 스페큘러 러프니스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해당 부분이 내려가면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IOR 값. IOR 값을 건들면은 굴절률이 달라져서 보이는 게 조금 바뀌어요. 근데 얘는 평면이라 지금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자, 지금 보면 이 엣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원숭이가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굴절에 의해서 이 원숭이가 보이지 않고 다른 부분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유리를 만든 걸 얘한테 똑같이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적용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거는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팁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올릴게요. 여기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여기서 컨트롤 L, 링크, 매터리얼 이렇게 해서 똑같은 재질을 넣을 거고요. 자, 그리고 유리가 이렇게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죠. 색상이 약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리의 색상이랑 비슷한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러면 벌써 유리가 다 된 것 같죠? 근데 다 되지는 않았어요. 자, 지금 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자, 얘는 두껍죠, 유리가. 얘는 유리가 얇죠. 자, 그런데 자, 아주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자, 굴절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면은 두꺼운 유리랑 얇은 유리랑 물체가 보이는 색상이 똑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유리는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점점 더 불투명하게 보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사용하는 유리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렇게 두꺼워져도 똑같이 보인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리를 매핑을 하질 않고 매핑하는 방식을 바꿔요. 뭐, 물론 정면에서만 보이는 유리고, 엣지가 보이지 않는 유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책상이나 뭐 이런 데 유리가 들어가 있다. 유리의 엣지 부분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유리 엣지 부분이 이 정도 틀어져서 보이는 거는 괜찮게 보인다 싶은데 이렇게 완전히 틀어져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유리가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유리를 만드는 거는 저는 그냥 아예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어서 두고요. 여기에 있는 볼륨의 다른 부분을 연결을 해요. 맨 밑에 있는 볼륨 뭐 어쩌고 저쩌고
못 읽겠습니다. 얘를 연결을 하고 여기에 있는 컬러에다가 유리 컬러를 넣어줘요. 자, 여기에서 이 볼륨은 뭐냐면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여기는 서페이스를 지워주게 되면은 내부만 그냥 이렇게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얘는 표면이 없고 내부만 차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표면이 없기 때문에 반사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안개 뭐 이런 것들이랑 비슷하다. 표면 없이 단순히 그냥 공간이 차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얘를 안쪽 내부에서 계산이 되게 만들고 여기에 있는 쉐이더를 표면 재질에 대한 설정으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유리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리의 색상을 넣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색상을 좀 잘 잡고 여기서 추가적인 세팅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측면으로 돌려서 완전 측면으로 돌아와도 이렇게 보이게 되죠. 지금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값을 좀 낮춰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유리의 깊이감이 표현이 되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유리의 색상이 살짝 들어간. 그래서 유리가 여러 장이 겹쳐지게 되면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효과가 나오게 되죠.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컬러를 좀 더 강하게. 자, 지금 유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밝게 이렇게 좀 빼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리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이 유리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제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되죠. 지금 유리를 만들어 놓고 앞에 조명을 설치를 했더니 이렇게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에 지금 렌더 프로퍼티스에 라이팅 패스 커스틱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커스틱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투명한 물체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글로시한 객체에서도 커스틱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도 오래 걸리고 노이즈도 많이 끼는 불편함이 생겨요. 이 부분은 볼륨에 의한 문제는 아니에요. 볼륨은 지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렌더링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비활성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꺼 보면은 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빛이 이제는 유리를 아예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그림자가 그냥 생겨버리죠. 자, 그래서 그림자를 임의로 좀 없애줘야 돼요. 어떻게 없애느냐? 믹스 쉐이더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쉐이더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트랜스퍼런트 BSDF 요걸 활용할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거 아니고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얘네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연결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연결을 할 것이냐. 자, 일단 쉐이더를 이 믹스 쉐이더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변경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0으로 가게 되면은 자, 프린스플드 BSDF가 100% 모든 효과에 작용을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반대로 트랜스퍼런트 BSDF가 활성화가 돼서 이 볼륨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 볼륨 빼고 볼게요. 이렇게 완전 투명한 객체. 여기에 있는 트랜스퍼런트 BSDF의 컬러를 변경하게 되면은 그 색상이 이렇게 그냥 완전히 묻어서 나오게 돼요. 지금은 투명하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노드 중에서 라이트 패스라는 노드가 있어요. 이 라이트 패스에 자 이즈 섀도우 레이를 팩트에다가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그림자 부분만 트랜스퍼런트 BSDF의 그림자가 생기게 돼요. 자, 그런데 연결하게 되면 약간 다르게는 보여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약간 달라 보이죠? 약간 달라 보이는 건 그림자의 영향도 있고요. 자, 월드로 볼게요. 월드. 자, 이렇게 보시면은 큰 차이는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죠.
자, 일단은 다시 월드를 끄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에서 자, 유리 같은 경우에도 그림자가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그림자는 조금 추가를 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자, 볼륨을 다시 연결을 해주면은 자, 이 볼륨에 의해서 그림자가 너무 파랗게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거는 내가 유리 재질에 대한 컬러를 어느 정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 제어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쉐이더를 여기 밑에서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만큼 그냥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에서 프린스플드 BSDF가 그냥 볼륨 오브졸루션으로 교체가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왔다 하면은 자, 이렇게 그림자가 완전 투명하게 되죠. 근데 완전히 투명한 그림자는 솔직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은 그림자가 어두워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얘랑 어차피 같은 거니까 하나로만 연결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유리도 그림자를 만들어내기는 하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살짝만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것에 추가적으로 컬러를 살짝만 얹혀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테리어 씬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뭐 많이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 내부에 유리의 컬러가 너무 많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예 색상을 빼주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리를 최종적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해졌네요. 자, 투명 유리가 적용되어 있는 객체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렇게 지금 유리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보면은, 자, 이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메터리얼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보면은, 얘는 유리가 메터리얼 6번, 얘는 메터리얼 7번, 얘는 뭐 글라스 아우터 001 이렇게 다 다른 게 들어가 있죠. 요거를 다 같이 통일하기 위해서 객체 하나 잡고, 자, 메터리얼 잡고, 아까처럼 컨트롤 L에서 메터리얼 하면 안 돼요. 자, 얘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제가 요거는 별도로 지정하는 방법, 팁으로 하나 올려드린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은 유리가 됐다. 유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려 그러면 여기에서 투명도를 한번 내려보면은 다 똑같은 유리가 됐죠. 유리는 다 같은 유리로 그냥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이런 애들도 이제 똑같이 메터리얼 적용하면 되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텍스처링이에요. 텍스처링. 자, 베이스 컬러에 지금 텍스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맵 좌표를 잘 펼쳐서 해줘야 되는데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요 진행하는 영상이 아닌 별도의 다른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부분은 조금 별도로 다른 분들한테도 딱 필요하신 분들만 팁으로 보실 수 있게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넣어 놓을게요. 지금 보면 얘는 그림자 지는 것도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여기 에디트 모드 들어와서 얘네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텍스처가 노말로 이렇게 막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막 그림자랑 이런 게 좀 이상하게 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 왜? 지금 재질을 블렌더에서 설정한 게 아니고 다른 모델링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으면 설정을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볼게요. 자, 모델링 자체가 굉장히 각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색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둥글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해당 기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애드 노드 베벨. 모델링에서 베벨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나요. 그래서 얘를 노말에다가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레디어스 값을 조정해주면 된다. 자,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라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엣지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나와요. 가까이에서 좀 볼게요.
엣지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벨을 연결하게 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나와요. 여기서 제가 왜 0.001을 입력을 했냐면은 0.001이 10mm예요, 10mm. 그래서 월드 스케일의 유닛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게 만약에 0.01이면은 10mm가 아니고 1mm. 그다음에 얘가 이제 10mm가 되는 거죠. 이렇게 10mm의 반경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모델링을 했는지 착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효과가 잘 이루어지는데 이제 모델링이 직접적으로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코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소 어색한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다. 자, 근데 우리가 모델링을 굳이 다 하지 않고 이런 솔리드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 베벨 기능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부드러운 코너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0.002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코너가 만들어지고요. 샘플 값이 높아지면 좀 더 디테일한 결과물을 만들어준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 정도에서 크게 건들지는 않아도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객체가 위에 있는 판이랑 옆에 있는 판이 각각 다른 엘리먼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그냥 박스의 형태로. 그래서 렌더링을 돌려서 보면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들어가서 구분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재질 설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좀 다루는 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재질을 설명드리는 거를 한 지금 네 번째 녹화를 다시 하고 있어요. 재질 관련해서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재질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고, 단순히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할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질 관련 영상은 좀 별도로 제작할 계획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좀 간단하게 재질 적용을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을 또 언제 찍을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너무 업무가 바빠서 영상이 오랜만에 업로드가 돼서 아무튼 뭐 최대한 좀 빠르게 좀 작업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 아이소메트릭, 이 실내 투시도 뷰 진행하는 거는 약간 멈출 것 같아요. 약간 멈추고 다른 팁에 관한 영상들이 한 두세 개 정도가 올라간 이후에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